동중국해를 감시하던 중국의 잠수함, 망원경을 통해 해상을 관찰하던 중국 승무원의 눈에 무언가가 들어옵니다. 바로 태극기였죠. 지금까지 중국에서 알던 한국의 잠수함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에 중국 정부는 패닉에 빠졌다고 합니다. 심지어 외관만이 아니라 성능면에서도 월등한 모습이 포착되었다고 하는데요. 동중국해만이 아니라 서해까지도 침범하던 무법자 중국이 태극기만 보자마자 겁에 질려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동북아시아 균형을 가져다준 한국의 이 무기에 대해 뉴스팩토리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중국은 서해바다를 예전부터 자신의 영해라 주장해왔습니다. 한국이 아무리 서해바다에 대해 공동관리를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해도 소국인 한국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 일상적이었죠. 서해를 자주 침범하는 중국 함정부터 크게는 해상 초계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중국군이 서해를 침범해놓고 한국에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습니다. 합참과 해군의 자료에 따르면 중국 해군의 경비함은 동경 123도에서 124도 사이 해역에 거의 매일 수척이 출몰하면서 어떠한 제지를 받지 않고 돌아다닌다고 합니다. 공중도 이는 마찬가지인데요. 중국군 해상 초계기가 동경 123도에서 124도 사이에 거의 매일 비행하는 것이 확인되었죠. 2019년 11월 카디즈에 침입한 Y9 정찰기는 한국 영공을 날았던 것이 확인되어 많은 지탄을 받았지만 중국은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잠수함인데요. 대놓고 확인할 수 있는 무기인 해상 초계기와 함정은 항의라도 할 수 있지만 잠수함의 경우에는 침범했다는 사실을 파악하기도 어려워 항의도 불가능한데요. 어쩌다가 수면 위로 부상한 잠수함을 파악해 이를 항해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지난해 8월 중국 위안급 잠수함이 항해하는 장면이 우연히 포착되었는데요. 디젤 엔진을 단 재래식 잠수함이 우리 해역의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사실 잠수함이 수면 밖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일은 드문 일입니다. 이는 한국 해군을 향한 도발이라고 볼 수 있는 행위로 해석할 수 있죠. 미국과의 신경전을 펼치고 있는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의 해군을 무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자신감에 가득 찬 중국 해군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기고만장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중국 해군의 자존심을 한 방에 날린 일이 한국에서 일어났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도산안창호함이 서해의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이죠. 제 집 드나들듯이 돌아다닌 서해를 더 이상 못 돌아다니게 된 것입니다. 도산안창호함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는 국내 첫 잠수함인데요. 우리나라 독자 기술로 설립한 잠수함입니다. 최근 취역식을 가지며 화려하게 모습을 드러냈죠. 3,000톤급 잠수함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 잠수함인데요. 독자적인 기술로 3,000톤급 잠수함을 개발한 국가는 미국을 비롯해 총 7개국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는 8번째로 이름을 올리며 잠수함 선진국 클럽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길이 83.5m에 폭 9.6m, 수중 최대 속력은 시속 37km를 자랑하는 도산안창호함은 기존 해군에서 운영하던 214급 잠수함에 비해 2배 가까이 톤수가 커졌습니다. 고성능 연료 전지를 착용해 수중 자망이 길어진 것도 큰 장점인데요. 기뢰와 어뢰 등 기본 무장은 물론이고 지상 핵심 표적을 타격할 수 있는 정밀 타격 능력도 가지고 있어 유사시에는 전략적 타격도 가능한 무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SLBM 6발을 탑재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중국의 도발에도 맞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도산안창호함은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습니다. 음일성 부분에서도 높은 합격점을 받은 제품인데요. 음양 무방향 코팅제와 탄성 마운트 등 최신 소음 저감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기존 잠수함보다 훨씬 향상된 스텔스 기능을 탑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 성능을 비롯해 운행에 있어서도 만족감을 표시한 정부는 3,000톤급 잠수함을 추가 확보하는 데 온 힘을 쏟고 있는데요. 신체호함으로 알려진 도산안창호급 3번함을 진수하는 데 이어 추가적으로 잠수함 6척을 더 확보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외신들 역시 대한민국의 도산안창호함 취역식 소식을 긴급하게 전하며 국산 기술로 건조된 것에 높은 평가를 보였습니다. BBC는 이론적으로 중국 동부의 군사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수단이라 언급하며 이번 잠수함의 등장은 한국 정부에게 의미 있는 일이라 평가했습니다. 반면 중국은 더 이상 여유를 부리며 웃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도산안창호함이 있는 한국을 얕보다간 중국에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해외에선 도산안창호함을 중국 잠수함보다 월등한 파워를 지닌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중국의 자존심이라 알려진 잠수함의 능력과 관련해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 논란이 된 일이 최근 있었습니다. 바로 퀸 엘리자베스호를 따라가던 중국 잠수함이 발각된 사건이죠. 현재 인도태평양 지역을 항해 중인 영국 항공모함 퀸 엘리자베스호는 자신들을 뒤따라오는 잠수함의 존재를 눈치챘습니다. 어느 국가의 잠수함인지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렸지만 정체를 알고 나자 경악했다고 하는데요. 바로 중국의 핵공격 잠수함이 HMS 퀸 엘리자베스호를 미행한 것으로 밝혀진 것입니다. 상황실에서 2대의 샹급 잠수함을 포착한 것이죠. 잠수함과 정보 수집용 정찰선으로 보인 이 잠수함은 대잠수함 음파 탐지기에 발견되기 전까지는 미행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중국해를 지나던 퀸 엘리자베스호가 신호를 발견한 것입니다. 남중국해는 중국이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영토 분쟁을 벌이는 첨예한 곳으로
영국 항모를 감시한 것은 일상적인 경계 활동인 것으로 분석되었죠. 하지만 어떠한 사전적인 알림도 없이 영국 항모를 감시한 것은 분명한 의도를 지닌 행위라 볼 수 있습니다. 이번 발각으로 인해 중국이 자랑하는 잠수함의 스텔스 기능이 매우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었는데요. 사실 이번만 발각된 것이 아니라 이전에도 비슷하게 걸렸던 전적이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이 중국 잠수함이 미행하는 것을 파악하고 이를 경고하는 신호를 보내기도 했으며 2009년에는 중국 송급 잠수함이 키티오쿠 항공모함에 발각된 일도 있었습니다. 현재 중국 잠수함 스텔스 기능이 생각보다 뛰어난 것이 아니라는 방증입니다. 더불어 중국 주력 잠수함이라 알려진 샹급은 소음이 크다는 사실이 알려져 스텔스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국제사회에 퍼졌습니다. 기존에 미국을 위협할 것으로 알려진 중국 해군력의 실체가 알고 보면 뻥튀기 전력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 거죠. 실제 성능에 있어서 알려진 스펙의 반도 제대로 못 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 입장에선 조선 안창호함을 건설한 한국이 눈엣 가시일 수밖에 없는데요. 미국이 끊임없이 중국을 견제하고 있어 마음대로 군사작전을 펼칠 수 없는 상황에 한국까지 도산 안창호함을 건설하면서 중국 제해권을 방해하는 마당이라 중국은 분통 터지지 않을 수 없는 입장입니다. 중국인들은 3,000톤급 도산 안창호함에 대해 중국에 비해 아무것도 아니다. 고작 3,000톤급으로 중국을 상대하려는 것은 무모하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이전과 다르게 서해에 대한 장악력이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반응도 보였습니다. 결국 또 한 번 한국이 중국의 발을 붙잡아 동북아시아의 균형을 가져다 준 셈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한 일이라 할 수 있죠. 앞으로도 한국이 세계 균형을 유지하는 일에 일조하길 바라며 한국 잠수함의 놀라운 발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팩토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